예, 오늘은요, 우리가 문화의 변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처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문화가 그런데 그냥 그대로 굳어진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 요인 그리고 외부적 요인을 통해 가지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 문화 변화 내지는 문화 변동,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것, 이걸 뭐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규모로 변하는 물리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 환경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불가피한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계속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 5가지 정도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한 집단의 문화는 늘 똑같은 모습과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변두리에서요, 할아버지가 갓을 쓰는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니죠.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골목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골목길에서 참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파트화 되어 가면서 이 골목길이라고 하는 것 여전히 있지만 그 골목길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문화에는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문화를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저항 심리가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 아주 흥미롭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화 변화는 흔히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그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적 그 저항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네 번째로요. 문화 변동의 속도와 폭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한가운데 쏙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지난 2달 동안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19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화가 변화할 텐데 도대체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폭은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도는 얼마나 빠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네 번째로요.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문화 변동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둘, 체계적으로 발생한다. 셋, 피할 수 없다. 넷, 약간씩 점차적이거나 아니면 대규모적으로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하는 것, 이 유행도 점차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규모가 대규모적이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20세기 초반, 20세기 중반으로 되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전 세계가 항공기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여행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자유롭게 빠르게 움직이고 다녔었는데 이 항공기가 멈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온 세계가 항공기가 없던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속도가 엄청 느려졌고요. 인간의 왕래가 끊어졌고요. 이러한 것들은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아주 외부적이고 아주 강압적인 변화이죠.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 변화를 유지할 것은 무엇이고 또 변하지 않고 다시 옛걸로 돌아갈 것이 과연 무엇일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항구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일부는요,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코로나19가 없었던 것처럼 과거로 복귀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항공기를 통한 여행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이동에 대한 욕구, 이것은 그 자연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구가 이동할 때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문화 변동의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내부적 요인 그리고 외부적 요인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환경의 변화, 인구의 변화, 그리고 발명과 발견에 의한 변화입니다. 환경의 변화는요, 기후, 토양, 지각, 그리고 질병까지도 이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막화를 통해 가지고요, 목축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인구의 변화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성원이 변화하죠. 출생하고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세대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문화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방금 말한 것에 또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서 생각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또 발명과 발견에 의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활과 칼의 전쟁이었다라고 한다면 화약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점차 총과 포로의 싸움으로 변화했고요. 그런 다음에 생화학으로 변화했고요. 그리고 원자력 이런 것으로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전쟁의 희생도 바뀌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이요. 서양식 학교 내지는 그 대규모 학교가 서양에서도 그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근대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 서양에서도 근대식 교육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근대식 교육이었습니다. 서양이 빨랐다면 수십 년 정도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이 변화하면서 이것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학원까지 다니질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연령은 예전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늘어나도 몇 살 더 늘어나는 거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이란 걸 하게 되면서 결혼 연령이라고 하는 것에 큰 변화가 왔죠. 그렇죠? 또 그 주술적 치료에서 생화학, 생리적 그리고 화학적 방사성 치료로 변화했습니다. 의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병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그 문화와 사회에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병의 원인을 그 영적인 것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균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술을 가능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약물이 발달함에 따라 그 병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병 치료에 대한 접근 방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또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외부적 요인은 문화와 문화가 만나면서 문화 전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문화 전파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문화적 요소들이, 그러니까 다른 집단의 문화적 요소들이 전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거나 내지는 우리 문화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문화 전파는요, 크게 직접 전파, 간접 전파, 그리고 자극 전파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전파는 무역, 인구 이동, 전쟁을 통해 가지고 두 문화가 정말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접촉을 하게 되면서 문화 전파가 일어나는데, 서양식 교육이 그런 것의 한 예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여성 지위의 변화도 이 직접 전파의 영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영화가
예, 그 헐리우드 영화를 만나면서 많이 헐리우드화 되어졌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직접 전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간접 전파는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등을 통해 가지고 다른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한류가 바로 그러한 간접 전파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은 뭐 힙합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받아들이게 된 것. 이것도 그 간접적 전파의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자극 전파 같은 경우에는 A 문화의 요소들을 B 문화의 사람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B 문화의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고유한 문화 요소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학, 원불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